때문에 그게 임플란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는 또 시술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주위에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임플란트는 시술 기간이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치료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시는데, 과거에 이제 1965년도에 처음 스웨덴에서 그 환자 구강에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을 때는 그 당시 임플란트는 윗뼈 같은 경우에는 약 6개월, 아랫뼈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의 치유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 치아를 하는 그런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그 임플란트 표면이 그 기계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됨으로써 그 훨씬 더 임플란트 치유 기간을 줄이는 그런 임플란트들이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3세대 임플란트 표면으로 불리는 기계적이면서 또 동시에 화학적으로 처리된 임플란트 표면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치유 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빨리 임플란트를 식립된 임플란트에 그 치아를 올릴 수가 있는 임플란트가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까지는 모든 환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만약에 그 수용골이 부족해서 골 이식 등을 동반할 경우에는 약 3개월에서 6개월의 추가적인 임플란트 치유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임플란트의 필요성은 알겠는데요. 그 임플란트의 시술 방법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요. 그럼 그중에서 우리가 좀 고통도 줄이고 시술 과정도 좀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어떤 걸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요즘은 과거만큼 임플란트 그 시술을 할 때 고통이 이제 크지가 않는데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이나 또 장비들이 개발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저로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레이저 임플란트 과연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요. 그 촬영에서 나온 엑스레이 사진, 파노라마 사진을 가지고 그 환자분과 임플란트 시술 전에 상담을 하는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처음 내원했을 당시에는 위아래 좌우에 있는 그 첫 번째 어금니들이 그 심한 충치와 잇몸 질환으로 인하여 이 치아를 발궈야 되는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그 치아들은 즉시 발궈됐고, 오늘 그 할 시술은 좌측 위아래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는 시술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그 국소 마취를 시행하는 모습이고요. 예, 지금 이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그 잇몸 전체를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부위만 작게 절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림이고요. 이제 정확하게 길이를 그 맞춰서 식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술 직후인데도 예. 출혈이나 그런 게 거의 보이지 예, 않는 걸 예. 볼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해요. 보통 우리가 충치 치료 하나만 하러 가도 피가 많이 고이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전혀 피가 안 보이고, 그리고 사실 임플란트 하면은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렇게 간단하면서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임플란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레이저 임플란트는 그 우선 레이저의 이제 특성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레이저는 신경 전달 차단 효과가 있어서 그 다양한 치과 치료 시에 그 마취를 최소화해서 그 시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혈이 그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고유의 살균 기능이 있어서 각종 염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말고 레이저 임플란트만이 가질 수 있는 더 좋은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레이저 임플란트의 특징으로 보면 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그 외과용 메스를 이용을 해서 잇몸을 절개를 한 다음에 잇몸을 이제 그 벌려서 그
그 뼈를 노출을 시킨 다음에 거기다 임플란트를 하는데 반해서 그 레이저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그 우리가 필요한 부위에 그 잇몸만 레이저로 이제 제거를 하고 그 정확한 위치에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에 상부 구조를 그 다듬으로 해서 그 수술 후 출혈이나 아니면 동통 또 환자의 불편감 이런 것들을 그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많이 줄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치과는 통증도 통증이지만 어떤 윙하는 소리와 그런 일단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치료 방법들이 훨씬 줄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플란트, 특히 레이저 임플란트 시술 전, 그리고 시술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과거에는 그 임플란트 시술의 위험 요소들이 이제 많다고 생각되어졌는데 특히 그 중에서 보면은 전신적인 요소로서 당뇨나 또 그 골다공증 또 혈액질환 같은 그런 전신적인 요소들도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 심한 치주염 같은 경우에도 그 국소적인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그 세계적으로 연구와 이제 결과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현재까지 그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그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거는 유일하게 알려진 거는 흡연이 유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에 있어서 흡연은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더 임플란트에 유의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생각하신다면은 임플란트 시술하기 전에 담배를 끊고 금연하시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 어렵지 않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의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임플란트를 넣는 경우를 봤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이가 많이 없으셔서 아예 틀니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가 많이 없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임플란트로 대처를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1965년도에 임플란트가 처음 이제 시술될 때만 하더라도 임플란트의 적응증은 그 임플란트에 이제 개발된 목적은 그 완전 무치약 환자, 그러니까는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그 완전 틀니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불편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그 임플란트를 의지해서 이제 하이브리드형 의치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임플란트에 적응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틀니가 없으신 분들의 이제 그 치료 옵션으로는요, 치아가 없는 개수만큼 뭐 다 심어서 완전히 전체 치아를 임플란트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보다는 물론 이제 환자의 조건이나 또 대합치의 상태 이런 환자의 식습관이나 구강 습관에 따라서도 물론 달라지긴 하는데요. 한 6개에서 8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고 그 절충형 임플란트 의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에서 4개 정도의 임플란트만 심고 틀니형 임플란트 의치를 하는 경우도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심는 게 아니네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사실 그 임플란트를 하면서도 신체적인 부담감, 그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더 부담감을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가 이제 없는 개수만큼 임플란트를 심어서 의치를 하는 경우인데요. 기능적으로는 가장 우수하다 할 수 있고 또 정상 치아 다름없이 상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그림은 절충형 임플란트 보철로서 약 4개에서 8개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틀니를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주로 아래 틀니에 이제 사용하게 되겠고요. 틀니의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형태는 의치에 가깝지만은 그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연 치아에 버금가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림은 틀니형 임플란트 보철로서 약 2개에서 4개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그 틀니 유지 장치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의치를 다시 만드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의치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기존의 의치만 갖고 하는 경우보다는 그 틀니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어서 그 훨씬 만족스러운 의치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틀니형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는 시술 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틀니형 임플란트뿐 아니라 다른 그 모든 임플란트의 경우에 있어서 임플란트 자체는 그 구강 내에서 반영구적으로 이제 존재를 하지만은 그 주변에 이제 잇몸이나 그 또 임플란트가 식립되어진 그 악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생리학적으로도 변하고 또 염증에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그 자연치아와 똑같이 칫솔질을 그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또 정기적인 그 검진을 받으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신다면은 뭐 자연치아 못지않게 오래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역시 시술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지금도 이를 악물고 치통을 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은 그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칫솔질, 그리고 두 번째 식습관, 그리고 세 번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 및 스케일링이 치아 문제가 생기는 걸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그 칫솔질은 3번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만약에 부득이 1번밖에 못 하신다면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충분히 3분 이상 그 칫솔질 해준다면은 그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치아는 어느 정도 깨끗해지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까운 곳에 그 치과 주치의를 정하셔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그 습관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치료를 한다면은 그것이 치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한 관리에서부터 우리가 치아 건강을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치과 전문의 김우식 원장님 감사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우리의 허리. 백세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허리 건강부터 지켜라.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재발에 재발을 거듭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기만 한데, 전 국민의 만성병 허리 통증 이제 한방으로 잡는다. 수술 없이 재발 디스크를 치료하는 한방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바로 직립보행,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또 다른 약점을 또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는 허리 질환이 바로 그것인데요. 울고 있는 이 허리를 웃게 만드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요. 한의학 전문의 김정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 현대인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척추 질환 환자들은 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원장님? 현대인들이 생활하는 자세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오래 앉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작업을 하는 고정된 자세, 혹은 서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주부님들 집안에서 허리를 많이 구부린 일들, 이런 것들이 허리 질환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활 중에 계속 움직이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걱정은 척추 질환의 대명사가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통증도 문제지만요. 재발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들 중에서 재발 때문에 무서워서 또 찾아뵙는 환자들 정말 많이 늘고 있나요? 예, 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병원, 특히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가 그 수술한 다음에 재발 때문에 다시 내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